자, 한때 체스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종목 대창입니다. 뭐 옛날부터 제 리딩을 보고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대창 같은 경우는 사실 아래 갭자리가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뭐 거래량이 터지고 위에 거래량들이 되게 많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뭐 고점에서 뭐 음봉 이런 거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장대 음봉 맞으면서 이렇게 거래량 터진 게 있다. 이러면은 사실 아 위험해라고 하겠지만 사실 밑골이 달거나 꽉 찬 음봉으로 거래량 터진 시점은 자 보시면 한번 근데 이거는 이때 소화한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딱히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윗꼬리를 많이 뺐다던가 꽉 찬 음봉으로 끝난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61선 부근 밀린다고 해도 61선 부근에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고 또 굴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선에도 쓰이고 친환경 전력 뭐 그런 거에 그 발전 시설이나 전력 시설 케이블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61선에서 한 번 더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빠지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61선을 이탈했을 때 얘는 아래에 갭자리가 있죠. 그래서 61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무조건 손절이에요. 뭐 61선 이렇게 겁주고 뭐 이렇게 딱 다시 올라가든가 말든가 얘는 61선 이탈하면 칼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뭐 그게 아니다. 나는 손절하는 거 진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뒤에 거래량이 받쳐주니까 적어도 61선 이탈하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고 자 그리고 갭자리에서 그 절반을 다시 잠든다. 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설정해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자기 그릇껏 드세요. 지금도 충분히 좀 시세를 보여줬고, 근데 분봉이 좀 많이 지지네. 그래도 이번 주에 어쨌든 좀 이슈가 있으니까 눈여겨는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와, 이구산업 대창. 대창은 조금 여유가 있는 자리이긴 했는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만 될 것 같거든요. 이구산업도 많이 올랐겠구나.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거래량 터졌는데 윗꼬리 빼고 음봉 빼면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낙폭의 절반 노려서 들어가기도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구산업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대창도 60일선 한번 만날 수는 있겠네요. 일단 2구 산업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60일선 부근에서 붙어서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대창하고 똑같죠. 얘네들은 이미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라는 건 최근 시세를 보여줬을 때 위에서 물린 이 개미들의 기술적 반등 추매 구간에서 나도 따라 들어가서 이제 이 개미들 탈출하려고 추매할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처럼 아 이거 언제 추매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개미들이 윗구간에 바글바글 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추매를 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수세가 붙을 거고 그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거는 밑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예전 제가 대창을 말했을 때는 완전 밑에서 바보처럼 횡보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이때랑은 느낌이 다른 거죠. 자, 그때는 그냥 물려도 어차피 밑에서 바보처럼 횡보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기다리면 간다라는 거겠지만 지금 이런 관점에서 시세가 나오고 빠지는 종목을 접근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뭐 대세 상승을 기대하면서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들어가야 되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손절가를 안 잡는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지루한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구산업 대창 60일선 기준으로 이탈하면 그냥 손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풍산 볼까? 성환님 대창 기다리다 못해 60만원 손절했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100% 수익이었을 텐데. 자, 풍산 같은 경우도 사실 아랫갭자리를 메꿨다라면 더 매력적이었을 텐데 아랫갭자리 못 메꾸고 지금 어설프게 갭 두고 요런 모습. 그래도 주봉상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풍산 같은 경우는 주봉을 기준으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풍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481선, 얘 지금 주봉상 계속 우상향 추세 밟았거든요. 자, 보면 주봉상 딱 요렇게 되고 있던 거예요. 진짜 거의 칼 같죠? 그냥 사실 이런 추세선이라는 게 긋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충 느낌 가는 대로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추세선 상단, 우상향 추세선 상단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약간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밀리고 다시 한 번 더 일로 왔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자리로 안 밀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추세선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을 뿐 뭐 추세가 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3만원. 이 자리에 뭐가 있죠? 481 저항 지지선이 있습니다. 주봉상.
그래서 풍산은 아래로 지금 한 10%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 번에 사서 3만 원 여기서 반등 노리자 하기에는 손실이 10% 되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럼 이런 거 접근할 때는 어쨌든 얘가 지금 달리는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추세를 지키고 있는 종목을 우리는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은 내가 3만 원 올 때까지 기다려 보든가 1번 그냥 안 오면 안 사.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알아봤더니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얘 장기 투자하고도 싶은데 지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얘가 이번에 추세선 이렇게 뚫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241선 딛고 그래서 난 이 추세선 하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가 이 추세선 하단으로 안 오는 거예요. 추세선 하단으로 안 오고 여기서 갑자기 다시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만 조정 주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봉상 241선 기준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481선에서 나 1배수 더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481선 이탈하면은 주봉 차트도 깨지고 일봉 차트는 말할 것도 없이 깨질 거예요. 일봉 차트도 깨지겠죠. 121선 간당간당 하겠다. 그래서 주봉에서 481선 이탈하면은 얘는 뭐 분할 매도, 뭐 부분 손절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꽤나 긴 시간 동안 2020년도 4,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추세를 밟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자리를 깨고 횡보 추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몇 개월 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박스권 그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달은 여러분들한테 주식에서의 한 달은 실제 시간으로 1년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5년, 6년 체감상 한 5, 6년 홀딩하는 기분? 이 될 수도 있으니까 481선 이탈 분할로 접근하면 거기 이탈해서 손절해도 그렇게 손실이 크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손절가 잡고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자, 국일신동도 그 해당 관련주인데 자, 국일신동 얘 보면은 딱 느낌 와요. 막 얘는 그래요. 얘는 분명히 481선한테 큰 잘못을 한 게 틀림이 없어요. 아무리 거래량이 터져도 481선을 뚫지를 못합니다. 벌써 3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4번째 시도할 수도 있고 5번째 시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번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으면 이런 게 보통 통곡의 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얘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뻔히 이 종목이 얘는 481선 잘 못 뚫는 종목인가 하고 이게 앞선 2번에 이렇게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럴 때 추격 매수를 한다니까. 자, 그 있잖아요. 옛날에 경험을 했으면 알아야 되죠. 그 뜨거운 냄비를 잡으면 뜨겁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학습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얘가 막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 그러면 과거에도 여기서 못 뚫었어요. 그럼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이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깨달았죠. 여기 480에서 못 뚫는 것 같다. 나 미쳤지. 제발 한 번만 다시 와주세요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다. 얘네들은 나오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롱대롱 물려요. 그러니까 제발 그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그 특징을 보고 추격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악 하고. 그러면 나는 일단 욕심 없이 무조건 481선. 자, 이 사람들이 탈출하기 전에 난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부터 그냥 분할 매도 차곡차곡 481선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던져 놓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통곡의 벽을 뚫으면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한 거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통곡의 벽에 맡길 확률이 높으니까 목표가는 무조건 481선 아래에서 분할 매도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주봉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다. 분봉은 조금 괜찮네요. 근데 아래에 얘 갭 있을걸요? 그쵸?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질질 끌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막 분할 매수 매도하면서까지 지금 분봉 차트 깨지는 시점 4,240원, 4,220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얘네들 탈출하기 전에 적당히 볼벤 상단부터 요 사이 구간에서 난 먹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창, 이구산업, 풍산, 국일신동 다 구리 관련주예요. 구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그 전기량 열전도성이 높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전력 시설, 뭐
케이블 이런 데 구리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31일 날 발표될 대규모 인프라 관련된 사업군 수혜주로서 뭐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얘네들도 뭐 하수 처리 수질 개선 여기 관련주들도 있긴 한데 이건 뭐 내일이나 장중에 한번 말씀드리든가 할게요. 여기서 연결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와, 미국 천조국이라고 하더니만 진짜 뭐 천조국이 아니라 삼천조국이구만. 와, 대단하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좀 더 파고 싶으신 분들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얘네들은 이 돈 어디서 나는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창우님이 잘 들었어. 옛날부터 내 영상과 내 글을 잘 본 티가 나. 그래요. 저렇게 국채 발행, 옛날에 제가 다 교육해드리고 방에서도 교육해드리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돈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을 더 하든가, 이제 국채가 나라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국채 발행 2번으로는 그게 있겠죠. 세금. 자, 여러분들 돈 좀 냅시다.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기업들, 지금까지 증시 올라서 좋았죠? 그러니까 세금 좀 냅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세금을 올린다, 증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돈 많은 사람 혹은 기업인에 대해서. 자,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건 지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딱히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도 좋은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이게 시장의 악재로 등장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딱 요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마냥 3천조. 와,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구나. 짱이다. 앞으로 시장 불장 가자 라고 외치기에는 이거, 세금,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또 그럼 세금 올리면 무조건 안 좋아요?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세금을 늘려서 이 막대한 양의 돈을 구하게 되면 국채에 대한 매력도, 자, 이제 뭐 돈도 충분히 많이 벌어가지고 굳이 뭐 국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요렇게 한다? 요런 분위기, 요런 뉘앙스로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최근에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던 뭐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이슈들과 이런 것까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